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에서는 또 경기도 안양, 인덕원은 폭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또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덕원 지역에 다양한 호재가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오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인덕원이라 여기가 또 한때 집값 갑자기 많이 떨어진다고 말이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지금 신고가가 나왔다고요. 네네. 인덕은 우여곡절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여곡절, 예. 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막 급히 올랐다 급히 떨어지고 또 급상승하는데 인덕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 조금 선행지수를 보이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인덕원이 21년도에는 16억까지 그 옛날 농어촌 공사 엘센트로브라는 아파트 단위가 있었는데 이게 16억을 넘어서서 18억까지 간다 막 이렇게 해서 고가를 찍었었어요. 몇 평짜리가요? 30평대. 예. 근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높아서 과천 집값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23년도 딱 되고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7억이 떨어진 거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시 1년 사이에 지금 다시 13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덕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너무 집값이 요동을 치는데요. 이게 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종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유예를 종료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과천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집들을 부시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근처에 집 얻을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안양 쪽으로 넘어와서 집을 얻다 보니까 집값이 그냥 밀려서 도미노 현상으로 다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집값이 2020년도 전후로 해서 계속 올라가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내용 기사 나오면 항상 인덕원이 타켓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22년 3년 지나가면서 갑자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요층이 빠지면서 집값이 급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집값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인덕원을 보면 꼭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런 얘기죠.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두면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올 때 카나리아가 갑자기 울던 그 울음을 그치고 죽거든요. 인덕원은 굉장히 이 시장 가격 반영을 좀 더 빨리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 이렇게 인덕원 지역의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건가요? 어떤 호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호재 분명히 있습니다. 예. 두 가지로 좀 압축되는데 첫 번째는 교통에 대한 호재입니다. 아, 두 번째는 인덕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금 흠결이 있는 걸 좀 해결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교통에 대한 정책인데 일반적으로 교통 정책에서 보면 IC라고 하는 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들어오는데 인덕원은 제2 영동고속도로 요게 지금 북해양 IC로 해가지고 도시 내에 IC가 났어요. 그러니까 IC랑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차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역세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이게 더블 역세권 더 좋은 호재죠. 근데 이제 3개 노선이 되면 3풀, 4개 노선들은 쿼터풀이라고 하는데 인덕원은 5개 노선이 경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어가 좀 길더라고요. 팬텀 쿼터볼 역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좀 발음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5개의 노선이 경유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요지죠. 그중에 하나는 GTX 역세권이고 또 재밌는 건 인덕원에서 이런 5개 노선이 다 개통되면 SRT나 KT역까지 다 전철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작용을 해요. 이 5개 역세권이 지금 현재 김포공항역, 그다음에 왕십리역, 그다음에 지금 인덕원역 요 3개로 압축되는데 이런 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교통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인덕원이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뭐냐면 주택법으로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다 보니까 주변에 기반시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자체 주변에 있는 평촌 신도시나 과천
이런 도시는 도시개발법으로 지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시가지나 단지로서 모든 기반시설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개발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지만 달랑 지은 그런 형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청계지구나 아니면 무슨 포일지구, 숲속마을 뭐 이런 쪽이 들어서게 했고 요즘 제공권 들어서는데 인덕원 사거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딱 사거리 남쪽으로는 상업지역인데 북쪽으로는 개발제한 구역의 자연녹지예요. 이 지역이 40, 50년 동안 개발이 안 돼서 극단적 보존과 극단적 개발이 사거리를 마주보고 대립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그 사거리 북쪽으로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팩트 시지 압축 도시라고 해서요. 이런 5개의 역세권을 환승센터를 짓게 되고 또 여기에 IT밸리가 들었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즉 인덕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인덕원 사거리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군소 단지들이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의 수혜를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가격 상승의 어떤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여기다가 경기도 인공지능 비전 및 추진 계획안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네. 인덕원이 여기에 또 포함된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최근에 어떤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옛날 매연 나오고 뭐 소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왜 이렇게 벤처란 개념, IT밸리, 지식산업센터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최고로 지금 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역시 판교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천 도시개발 사업한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돼서 엄청난 IT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교하고 과천하고 이게 형성되는데 그 삼각점을 이루는데 인덕원이 지금 말한 대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 IT밸리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비전 해가지고 이런 삼각형 환승의 그런 모습을 전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남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용인 또 저쪽에 있는 동탄 남사이동 이쪽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반도체와 산업단지 접근성, 일자리에 대한 연계성 이런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인덕원이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 중심지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인덕원이 교통 얘기 조금만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저 학창 시절에 저 2호선 개통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삼성역 말입니다. 네네. 교수님. 예. 그냥 전철 문 열었다 그냥 닫고 갔어요. 사람 많아가지고 아니 내리고 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 세대를 좀 다르게 죄송합니다. 네네. 그 삼성역이 요새 미어 터지는 거 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GTX 문제인데 네네. 이게 GTX C 아닙니까? 네, 신호선이죠. C 노선인데 지금 28년 개통 예정이라는데. 네. 아니 그럼 28년 개통하려면 지금쯤 뭔가 거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첫 삽을 뜨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비 네. 타당성 검토도 좀 급하게 진행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덕원에 이제 GTX역이 들어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역과 실질적으로 뭐 10분 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거의 강남권에 흡수가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좀 나눠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너무 급하게 노선에 대한 변경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역을 많이 두다 보니까 과천역과 인덕원역 한정 과정인데 또 인덕원역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사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조정하는 게 설계 도면이라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또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A 노선에 동탄과 수서까지가 노선이 확장됐지만 이용률이 떨어져요. 네. 근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타고 내려가려면 6분이 걸려요. 아, 그리고 타고 와서 다시 올라오려면 6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빠르다.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인덕원은 조금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GTX로 이동을 하고 나면 여기서 환승할 수 있는 나머지 노선이 4개가 더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하는 속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덕원에 지금 2개의 노선에 전철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덕원 사거리에는 전혀 공사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옛날에는 지하철 노선이 땅속에서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상을 하고 또 일부는 또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서 일부 땅속 일부 구분만 보상하고 예. 이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 예. 요즘은 지하 50m 밑으로 내려가서 이 터널을 파면서 공법이 발전되다 보니까 터널을 파면서 직접
그 안에 공사가 같이 병행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위에 예. 지상이 막 그렇죠. 복잡할 이유가 도로 뭐 공사하고 막히고 막고 이럴 그런 게 게 없구나. 없고 아, 예. 땅 속에서 이걸 파서 흙만 새벽녘에 이렇게 퍼 나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보상 관계의 트러블이 훨씬 낮습니다. 예. 지주들한테 보상 막 노선별로 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내려가서 일부 구간은 소유권의 영향 범위 바뀌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하고 네. 지상으로 좀 가까워질 때 구간만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GTX 노선 28년도에서 뭐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8년도 적어도 2030년 이내에는 개통은 무리 없이 될 걸로 보이고 이런 GTX 노선과 병행된 나머지 인동선, 강경선, 기존의 4호선 이런 노선도 다시 개통이 된다면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달라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권은 굉장히 어떤 다른 각도에서 부동산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이 강남이 이제 서울이 중심이고 강남이 중심이라면 강남의 관문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느낌의 도시로 바뀌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게 또 인동선이 있었는데 이게 인덕원하고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요? 그렇죠. 예. 예. 인동선 그러니까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해서 인동선인데 네. 그 노선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인덕원에서 농산물시장 거쳐서 호계사거리 그리고 의왕시청 그다음에 서수원의 한일타운 그다음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다음에 용인의 흥덕지구 그리고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노선에 배정된 걸 보면 수도권 남부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교통 이용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점이 인덕원이고 인덕원에서 환승이 일어난다면 인덕원의 뭐 유동 인구가 과연 얼마가 될지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질 걸로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인덕원에는 이번에 이제 위례 과천선이라고 해서 위례 과천선이 또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가 있으면 그 복정역, 구룡역, 또 양재 시민역 그리고 이 과천 청사역에서 이게 청사역까지 들어오는 게 인덕원까지 오는 걸로 됐고 인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덕원에서 연결이 돼서 의왕시청까지 연결이 되는 철도 기본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주거 벨트타운을 관통하는 그런 중요 노선이 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인덕원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월판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강남 외에는 판교라고 하는데 이 판교에서 월곶까지 연결되는데요. 요게 이제 송도, 그다음에 연수, 월곶, 시흥시청, 그다음에 광명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명역이 다음이 이제 안양, 그리고 인덕원. 실질적으로 인덕원에서 광명역까지 KTX역으로 한 두 정거장 내지 세 정거장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다시 이제 판교까지 직접 연결되다 보면 인덕원의 어떤 IT밸리 그런 쪽에 인덕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쪽도 굉장히 수요가 좀 있고 분양률이 높을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인덕원 뭐 당연히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면 인근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거고 그런 점을 본다면 인덕원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요건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동탄 인덕원 선이네요. 그렇죠. 예, 확정된 건 이게 예. 국토교통부에서 동탄 인덕원 예. 선으로 확정을 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언론에서는 동인선으로도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줄여서 한 이제 건데 어디를 앞으로 할 네. 건가? 어디를 그런 앞으로 예. 하느냐, 인덕원이 중요하니까 인덕원으로 영고전이냐, 가자. 고연전이냐 이런 예, 거네. 근데 정확한 명칭은 동탄 인덕원 선. 네. 네. 아니 여기가 이제 사통팔달인 거는 맞고요. 네, 아닌 게 아니라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판교 분당에서도 건너와서 놀았다고. 그렇죠. 인덕원은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 비전 추진, GTX 개통 등등인데 여기 근데 좀 집값이 마냥 오르기는 좀 뭐 또 한계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예, 한계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뭐 특정 직업군을 가진 분한테 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표현이죠. 군인으로 말한다면 육군 대령까지는 딱 다는 느낌인데 아하. 장군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아파트 가격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그런 법규는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법으로 일정 숫자 이상의 주택을 진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요게 이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만들어서 지역주택이나 직장주택 쪽으로 만드는 건데 요렇게 만든 지역들은 아파트 단지만 달랑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의 기반시설 인프라가 약해요. 또 옛날 YS 정권 때는 이런 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넓히다 보니까 이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도로도 넓어지지 않고 학교도 없는데 아파트만 계속 들어오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인덕원에 있는 사무아파트나 삼성아파트가 이런 주택법으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군수용 아파트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청계지구, 그 다음에 포일, 그 다음에 관양지구. 청계는 또 이지구가 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재경골이라고 해서 인덕원과 과천 사이에 또 재경골도 이런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넓힙니다. 근데 이런 데들은 거기 토지가 공급되면 거의 한 80% 이상이 주택 공급에만 비중을 두면 나머지 20% 미만이 뭐 좁은 공원 하나 들어서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머지들이 어떻게 해요? 뭐 준주거 지역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 그런 공급이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용인 같은 데 죽전, 뭐 수지, 신갈, 흥덕 이런 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택지 개발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인프라 등이 부족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이런 표현이 붙잖아요. 근데 흥덕지구 이런 데는 지구란 얘기가 붙거든요. 아하, 예. 그럼 이런 데가 붙을 때 아파트 단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신도시는 그만큼 기반시설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시가지예요. 이런 신시가지랑 택지 개발이나 주택보로 만든 단지가 있다. 이런 데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덕원이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지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조금 한두 정권 좀 올라가도 과천에 보면 과천은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인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1980년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냥 개발에만 이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과천 청사가 들어오면서 청사의 어떤 접대 문화 등이 과천 청사 신도시에는 못 들어오고 인덕원 사거리가 대체 지역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 여러분 한번 가족들 데리고 특히 뭐 초중고생들 데리고 저녁에 차 타고 지나가려면 민망합니다. 좀 민망하죠. 예, 민망합니다. 예. 하여튼 뭐 네온사인부터 그렇고 술집 이름들도 뭐 하여튼 뭐 여기서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이름이 노골적으로 되는 데가 많거든요. 아빠 저게 뭐야 하면 좀 민망하죠. 그렇죠. 예, 뭐 예. 당장 저희 아이도 북창동식이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네. 말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인덕원은 그런 부분이 상업적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상업적이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문제는 이런 상업 지역에서 그냥 2차선만 건너면 도시기술도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그냥 도로만 딱 건너면 거기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창을 열면 저녁에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애들이 인덕원역 내려서 집에 온다. 그럼 부모들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일단 애들한테 좋지 않은 교육 여건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고 이런 부분 등이 실제로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개념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고 그냥 주택 공급에 초점을 넣어서 지금 확장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도시 구조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높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집값 상승에 대한 한계점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좀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네네. 눈여겨볼 매물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인덕원역 주변으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인 거주용 그런 주거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그 당시에 제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매물을 사두면 나중에 어떤 이 지역의 전철역 또 IT밸리 일자리 창출이 가깝다 보니까 근처에 이런 주거 렌탈 개념의 어떤 수요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1인 거주 주거 렌탈 수요자들도 들어오는 세입자의 격이 있거든요. 조금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조금 좀 낮은 등급의 그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IT밸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인덕원이 될 것 같으니까 1인 거주용 이런 상품도 보셔야 되고 마침 뒤져보니까 경매 물건이 예정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좀 추천해봤습니다. 인덕원은 인근에 엄청난 주거타운이 형성되지만 이런 주거타운의 비율을 볼 때 상업용지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인덕원의 상업지역은 어떤 상권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떤 그 업무시설이나 이런 수요가 많을 것 같고 또 이들에게 제공되는 커피숍이나 뭐 이런 편의시설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 인덕원에 그 극장이 하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요 2층에 있는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서 예정 물건 뜨고 있습니다. 2층에 나와 있는데 요 지역이 같은 층에 스타벅스 커피숍도 있고 또 농협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매 물건 조금 관심 가지고 살펴본다면 나중에 이제 이게 사건 번호 저 직접 부여받고 입찰이 나올 때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임대 수익이 굉장히 높게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인근에 주거 벨트가 다 들어서고 수요자가 많아지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 어떤 식당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상가 면적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